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김건희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이 김건희 얘기를 할 때마다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이 검찰의 이 잘못된 관습, 그다음에 이 법조계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늘 지적을 해왔는데요. 결국 김건희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장용진 TV에서는 김건희 재판도 열심히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앞서서 오늘 열렸던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경비대장이죠. 목현태 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강지호 기자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건희가 구속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언제쯤 들으셨나요? 저는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보니까 한 1시 반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야. 12시 딱 넘어가자마자 나온 거야. 그러면 제가 자자마자 바로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보면서 다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2시 전에 나와가지고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는 12시만 안 넘었으면은 무조건 1일이야. 그럼 12시 넘어가면 또 1일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1시 반에 집행이 됐으면 그 당시에 1일, 12시 넘어가면 또 1일, 가만히 앉아서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1일.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 하루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된 거고, 뭐 우리 보통의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판사가. 그래서 딱 발부되는 시점이 12시 다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발부됐다는 소식은 12시 직후에 쫙 번졌죠. 그러면 머리를 썼네요. 나름 아마 머리를 쓴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이 정재욱 부장판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의심스럽다 했던 그 정재욱 부장판사인데, 정재욱 부장판사가 의심스럽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자체 검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집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판사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왕이면 싹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부디 앞으로 정재욱 부장판사 신상 안 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판이 열렸죠? 네, 오늘은 이제 조지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목현태 경비대장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주 경찰청장, 조주 경찰청장은 지난 내란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느냐, 특히 내란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이 조주 경찰청장을 가장 가장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국회 경비대 부분일 거예요. 국회 경비대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게 사실은 국회 경비대 경찰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경비대장인 목현태의 이 행태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지시 상황에 따라서 향후 참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목현태가 그래서 오늘 나온 그 증인에 보면 목현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증인 중에 매우 중요한 증인이 나왔는데, 네. 예, 송민주 경비대 경무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 경무계장. 그렇죠. 경무계장. 이 사람이 어떤 증인이냐면, 국회 봉쇄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증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들은 국회 봉쇄를 한 게 국회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송민주 증인요? 네. 이 사람만큼은 국회를 막은 거는 국회를 못 열게 하기 위함이죠 라고 말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인데? 상식 갖고 있는 사람이네? 이거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고, 뭐 특검 측에서 그 회의를 했을 때 논의를 해봤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본인 혼자 생각을 했었을 때, 왜 국회의원을 막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국회에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라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장 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국회가 안 열린다는 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계엄의 해제를 막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글쎄 이거 달리 해석할 수가 있나 싶은데 지금까지 국회 경비대라든지 뭐 다른 경찰관들은 끝까지 우리는 국회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막으면 계엄 해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니 하지만 상식이지 뭐. 상식이죠. 하지만 본인들의 죄를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랬다면은 이건 말 그대로 빼박 내란이거든요. 근데 몰랐다라고 하면은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좀 제대로 안 했다, 뭐 소홀히 했다, 뭐 이런 정도 징계감이 될 수는 있으나 내란 공범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는 안 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김영호 경비대 부대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계엄군을 들여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 물어보면 아니다. 나는 내가 맡고 있는 그 문의 담당 문이 있기 때문에 지시에 잘 따랐을 뿐이다.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을 봉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계엄에 동참한 사람인데 내 문은 아니야. 나는 아니었다. 나는 들여보내지 않았어.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보자면은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눈치 작전. 내가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진압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눈치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란 같은 경우는 온 국민에게 내란을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가 돼서 특히 경찰관이 돼서 내란 쿠데타를 그대로 지켜봤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변명이 되나 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 계엄 당일날 경비대가 한 일을 보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비대 같은 경우에 국회 안전이나 보호를 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엄군이 들어오고 계엄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사실상 직무유기다. 계엄을 떠나서도. 그렇죠. 사실 이게 계엄을 방조한 거죠. 그렇죠. 본인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걸 미필적 고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내란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얘기들 좀 짜증이 슬슬 날라 그러는데 그렇죠.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뭐 두 분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송민주 경무계장 그리고 김용호 부대장 이렇게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현태 증인으로 나오게 된 거죠. 목현태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썸네일을 보니까 국회의장의 국회 진입을 막아라라고 지시를 한 거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의 지시였다라는 게 거의 메인 주제로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럼 누가 한 거죠? 이 얘기는 송민주 경무계장이 말하게 됐는데요. 목현태가 본인이 이제 원래 식사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을 들어보내지 말라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국회의장 들여보내지 말라. 네. 야,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에 의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담을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목현태라든지 이런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장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 출입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몇몇은 보내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결국 국회의장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네. 몇몇 부분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막긴 했으나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은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23시 한 30분쯤에 다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5명 정도는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직원들도 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보좌관인 이재학 보좌관을 들여보내준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봉쇄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이 월담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직원이 오면은 보내줬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 이재학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00시쯤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00시쯤에. 예.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 국회의장 이미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장 보좌관은 그냥 1+1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파악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목현태라는 사람이 국회의장 진입은 막아놓고 국회의장이 어찌어찌 들어오니까 그 보좌관들의 출입은 허용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 계엄이 해제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국회의장을 통째로 막으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비서관들은 들여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수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한마디로 돼요. 이제 꼼수로 쓴 거죠. 자, 참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자, 오늘 보면은 국회의장 진입을 막아라. 국회의장의 국회의사당 입장을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누가 지시한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목현태가 지시를 하게 되었는데 네. 오늘 증언을 계속 들어보면 서울경찰청에서 목현태 측이라든지 아니면 경비대 이 상황실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시를 계속 내리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서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김봉식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로 지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경비대는요 서울경찰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울경찰청 얘기를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회 그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직접적인 관할에 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유사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인데, 자 계속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그 국회 경비대에서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학 보좌관을 들여보냈는데 그 경정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경정문이 어디냐면 수서충정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거기 네. 맞은편에 정문 옆에. 그 정문 옆에 그 회전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출입증을 찍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별도의 그 방호원 없이, 그렇죠. 경비원 없이. 그런데 이 당시에 진술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비대가 뭔가를 눌러주니까 그 다음에 통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냥 출입증만 찍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당시는 그 국회 전체를 출입 통제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일일이 열어줬다면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자기 아이디 카드 띡 떼고 들어왔다면은 그거는 통제가 사실 통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재학 증인과 그리고 오늘 나온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학 보좌관의 진술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허가를 받고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네. 만약에 봉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누가 출입을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봉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쇄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 보고 뭐 시민들이 폭도가 될까봐 했다는 이것은 개뻥이네. 그 얘기도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원래 경비대가 이 국회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둘레가. 네. 여기에 한 1문부터 7문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퍼트려져 가지고 이 소속된 곳에 파견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방어하지 않고 그 앞라인 있잖아요. 시민들이 되게 많이 모였었던 네. 그 지하철 앞에 네네네. 거기에 인원들을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다른 데는 이제 인원이 없었다. 인원이 뭐 한 명이라든지 아예 없거나 그렇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경찰은 우리가 사실 뭐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열어주려고 했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마 그러면 목현태도 좀 비슷한 얘기 하지 않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은 이 검찰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목현대 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찰 측 증언으로 좀 이끌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어떤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이재학 보좌관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때 들어왔을 때 이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방사에서 헬기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줬다라는 거예요. 수방사에서 온다. 그럼 문 열어줘라 이런 얘기인가요? 당시에 그 헬기가 막 지나가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 증인이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방사인지 뭐 707인지 이런 건 잘 몰랐었대요. 근데 이제 이재학 증인에게 얘기를 듣고 목현태한테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수방사가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레페를 달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그 이전의 진술들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 아니냐. 그 무전 녹음 파일을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목현태한테 수방사가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회의할 때 수방사를 들어가지고 보고할 때 수방사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하지만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 보좌관이 얘기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겠다. 그렇죠. 또 알리바이를 안 맞게 하겠다. 이런 거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 사람 분명히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지금 제일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국회의장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사람이다. 그 장본인이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그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마 오늘 목현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은 게 누구였느냐, 지시한 사람이 있느냐, 요게 제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지시에 대해 가지고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네. 목현태가 오늘 증인한테 증인이 들어올 때 연락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인 의원식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의원식 의장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본인이 이제 난감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5명 정도 들여 보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발뺌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어떻게 국회를 봉쇄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국회 봉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증인 같은 경우에도 담당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문이 있는데 당시에 서울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계엄군들 들여보내라. 이제 수방사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본인 앞에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문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3문이나 4문으로 가면 됩니다.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네.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많은 정문은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다. 그렇죠. 옆문으로 그러면 돌아오라고 이 사람은 안내를 처벌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하냐면 네. 본인은 여기 담당문을 그냥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다. 왜냐면 우리 문으로 계엄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막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막은 건 아니지. 우회하라고 길을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우회를 한 증거는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실제로 그 우회를 해가지고 이 수봉사 인원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707이라든지 이제 헬기 타고 내려왔었고 수방사가 들어왔었고 이 707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창문을 깨고 이런 상황까지 전부 다 상황실에서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자기들도 알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특검 측에서 너네가 하는 일이 국회를 방어하는 일인데 왜 그러한 보고를 듣고도 아무런 일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네. 경찰 무전도 뚫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빤히 아는 상황인데 연락조차 안 했다는 거는 글쎄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상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했고 본인 같은 경우에 지시받은 게 이 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술하는 게 저도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전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잘했네. 나는 목현태한테 이 문을 지키라고 지시를 받았었고 나는 여기 문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보냈잖아. 그렇죠. 근데 계엄군은 보낸 거죠.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그 다른 데로 가라고 거기서 계엄군들이 이제 본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안 되고 절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준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무죄다라고 주장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야, 있는 이거 거죠. 볼펜으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군인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내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해제가 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뭐 이준석 등등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국회 봉쇄를 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20분 후에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선택적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게 제가 이제 그 내란의 밤 때 국회 교수단을 쳐들어갔었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싸움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그 국회 경비대가 그렇게 악질이더라고 악질. 그래서 야 저 새끼들 진짜 확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글쎄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거 하고 그런 국회의장을 감시하는 것을 글쎄 본인들이 이렇게 짜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목현태 그 국회 경비대장은 여기서 뭐 별다른 얘기 반응이 있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사실 이 목현태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경비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회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목현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을 묵살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미필적 고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필적 고의가 이거예요. 구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일을 안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안 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는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망이 났으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 미필적 고의 같은데. 그렇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내란 방조였다고. 네. 근데 자기들은 아니다. 우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들은 본인 일을 다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질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군인들이 쳐들어온 걸 막지도 않았고 대신 우회하는 길을 알려줬었고 알려줬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비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를 방어하라는 건데 전혀 아무 손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국회의장 말을 듣지 않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수십 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봉쇄를 해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목현태라는 사람은 사실상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내란 실패할 것이라는 쪽에 발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냐. 한마디로 이중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심어놓은 거죠. 근데 그 빠져나갈 구멍을 들어서 나는 무죄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현태 군을 증인으로 출석한 건 아니죠? 목현태는 피고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의 피고인. 네, 이 사건의 피고인이고 증인으로서 이제 목현태에 있는 부하 직원인 거죠. 부하 직원들도 좀 그러네. 자기 상관이 지금 피고인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상관한테 흠이 되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보면 조금 그러네.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확실히 이 목현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어떤 점이 보이냐면 계엄 상황이 끝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확인서요. 무슨 네, 확인서? 어떤 확인서냐면 이제 12월 5일 이럴 때 이제 청문회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엄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니까 계엄 상황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뭐 출입하게 해줬다 이런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서인 거예요. 그 알리바이 만들었구나. 알리바이 만드는 그 확인서.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 부하에 있는 이제 여러 명한테 이 확인서를 부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확인서를 받고 내 스스로 작성했다. 근데 특검이 이걸 파고드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참고할 만한 확인서를 받고 그걸 참고해서 고스란히 썼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들. 그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확인서를 써달라 네, 그랬다고. 확인서. 내가 계엄군에 협조를 안 했다. 그 국회로 들어오려는 사람 도와줬다라는 확인서. 그럼 오리발 내밀겠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를 봉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국회를 봉쇄했다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거를 막은 거고 만약에 보내준다라고 하면 본인의 책무를 다한 것인데 본인은 결국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관들이라든지 들여보냈다라고 선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선별적으로. 이미 그 의결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당장 의장은 막으러 가면서 뭐 그 밑에 부하는 또 막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들여보내준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을 들여보내준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듣기 5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5명. 봉쇄한 거나 그러면 봉쇄한 거고 그 밖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시도는 했으나 들어가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현태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증언을 보면서 뭐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응이 있던가요? 뭐라든가요? 사실 뭐 내란 재판을 받으면서 뭐 반응을 없구나. 내비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그러면 지금까지 목현태가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목현태가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우선 목현대가 했다는 진술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인데? 지금 뭐 목현태가 지금 다른 뭔가를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조금 그러네요. 예. 네, 앞으로도 이제 목현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야 이거 참 만만찮네요. 예. 네. 근데 어쨌거나 목현태가 증인을 목현태가 범인이라는 증언은 나왔다는 얘기네 일단은. 네, 맞습니다. 야 볼만했겠네요 오늘. 네. 자 벌써 오늘 뭐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좀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김용현 김용현 재판이 있군요. 김용현 재판도 깽판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증거인멸 재판이 지금 재판 정지당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김용현 변호인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그러면 또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